침략의 길로 나선 일본에도 일반 시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무시무시한 군부에게 시달렸을까요? 당시 일본의 일반 국민들은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1895년 4월 17일, 일본인들은 모두 길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온 천지가 떠나갈 듯한 소동이 일고 있었습니다.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일어난 듯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웃음이 가득했고 크게 웃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날은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시모노세키에서 승전 조약을 맺은 날이었습니다. 1년 가까이 끌던 전쟁은 청나라의 항복으로 끝났습니다. 근대 국가를 선언한 일본이 처음으로 벌인 전쟁에서 강대국 청나라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20년 뒤인 1905년 7월 31일, 청일전쟁에서 승리할 때보다 더 큰 소동이 일본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서구 열강의 하나인 러시아가 사할린에서 일본에 항복하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자신감은 일본군이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세계의 변방에서 서구 열강의 위력에 숨죽여 지내던 일본이 개국하고 30여 년 만에 세계 열강의 대열에 나란히 선 것을 일본 국민들은 뿌듯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일본군에 대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물론 모든 국민이 일본군에 대해 호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본격적으로 침략 행위에 돌입했습니다. 한반도를 점령하고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 뛰어들어 결국 그때까지 쌓아올린 강대국의 위용을 무너뜨린 것은 군부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 할지라도 그 뒤에서 국민이 밀어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군부는 결국 자기 멋대로 행동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승리에 이어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 된 일본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에 불어닥친 경기 침체에다가 1923년의 관동대지진, 그리고 1927년의 쇼와 금융공황으로 일본은 빈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1929년의 대공황에 휩쓸려 일본의 앞날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 일본 정치는 엉망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외면한 채 정쟁에 매달렸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도 없었고 오로지 자기 편 욕심만 채우려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일본 군부에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군은 나라가 어려울 때 살만 나는 소식을 전해주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청나라와 러시아를 격파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던 국민들에게 일본 군부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군부 내에는 농촌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기들 같은 민중의 마음을 군인들은 헤아려 줄 것이라는 동병상련의 푸근함까지 느꼈습니다. 많은 일본 국민들은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행동을 일삼는 관동군을 비롯한 일본 군부에 대해 경계는 했지만 군부 외에는 믿을 수 있는 정부 조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931년 9월 만주 사변이 벌어지자 일본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만주라는 큰 영토를 손에 넣은 것에 성공한 관동군을 일본 국민들은 뜨겁게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만주 침략을 비난하는 서구 열강에 대해서는 아시아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를 만든 주제에 별소리를 다한다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일본 군부 편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입맛을 맞춘 것은 일본의 언론이었습니다.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등 일본의 3대 신문사는 앞을 다퉈 일본군의 만주 진격과 만주국 수립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경제공황 때문에 바닥까지 떨어졌던 신문의 발행 부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발행 부수를 늘리기 위해 일본군의 전과를 더 경쟁적으로 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더 군국주의적인 성향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만주전선에서 대일본 제국을 위해 싸우고 있는 군인들에게 모두 350여만 개의 의문대를 보내는 등 열광적인 성원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일본군이나 일본 국민이나 군국주의적인 측면에서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일치 단결해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전편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이때부터 일본군들은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면서 땅에 살고 있는 신이 되어버린 그들의 왕을 위해 목숨을 본격적으로 던지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언론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군부에 붙어서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에 불을 붙이는 비열한 짓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의 활약을 신문에 올려놓으면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일본 신문사들은 일본이 어디로 향하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부수를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급기야 1932년 상해 사변 때는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일본 국민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만주를 선에 놓은 일본군들은 본격적으로 중국 대륙을 침략하기 위해 상해로 진격했습니다. 그때 최전선에서 일본군 병사 3명이 스스로 화약통을 짊어지고 적진으로 뛰어들어 중국군의 저지망을 뚫었다는 소식이 일본 신문에 실렸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그 용사들의 감동적인 애국심에 눈물을 흘리면서 열광했습니다. 그들을 육탄 삼용사 또는 폭탄 삼용사라고 찬양하면서 그 영웅적인 이야기를 소재로 영화가 만들어졌고 동상까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상관의 지시에 저항하지 못하고 죽음에 내몰렸으며 그들의 실수로 다른 병사 4명까지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그런 사실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일본군의 승전보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일본 언론의 못된 짓은 태평양 전쟁 막바지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미군의 공습으로 국민들이 대피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일본군은 계속 승리하고 있다는 엉뚱한 기사를 써대는 통에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든 잘못을 군부와 언론 그리고 정치권에 떠넘길 수는 없지만 일본이 그렇게 광기에 붙잡혀 군국주의 침략 국가로 악질화된 것에는 그들의 잘못이 너무 컸습니다. 일본 군부는 자기들의 존재 이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언론은 자기들의 경제적 욕심을 위해서 국민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정치인들은 무능한 데다가 무능한 것을 감추기 위해 더 무능함을 택했기 때문에 일본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부 지식인들이 군국주의에 저항했지만 군부와 언론이 워낙 거세게 몰아붙이는 바람에 일반 시민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급한 수준의 일본의 군부와 언론 그리고 정치 세력들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내리막길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그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때 일본에는 대화와 소통이 없었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대화와 소통이 없으면 망한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